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아침 8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좋았던 거고요. 유럽 증시 분위기도 별로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조차 안착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슬슬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낙관론이 끝나고 또다시 비관론이 시작되는 것인가? 우리 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제 약간 한숨 돌리게 되긴 된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2주일 가까이 지난주에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한번 급등을 해서 여기 강력한 낙관론이 등장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가 뭐 레벨업을 하고 신고가 랠리를 가는 등 강한 낙관론이 등장하고 금리와 채권도 급락을 하는 등 강한 낙관론이 등장했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어젯밤에 또 지표 발표가 됐는데 그 지표를 재료로 해서 낙관론이 이제 슬슬 또 저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비관론을 좀 싹을 틔워야 되나라는 그런 물음표가 또 살짝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낙관론 때문에 세계 증시가 이제 좀 이 어떤 더 강력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나? 앞으로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어떤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 시점인데 일단 조마조마한 순간은 일단 어느 정도 일단 좀 끝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의외로 호재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어젯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잖아요. 좋은 재료.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잖아요. 엔비디아 상승했으니까 좋은 재료라 볼 수 있겠는데 좋은 재료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이거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어젯밤 엔비디아 실적이 작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재료 노출의 개념, 그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시장이 쭉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막상 딱 발표가 되니까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단 말이죠.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다. 재료 노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젯밤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점을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이틀 동안 집을 비우느라 몇 가지 좀 점검하지 못한 이슈들이 있어서 좀 일단 그거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있었는데 일단 금리는 동결되긴 했죠. 근데 어제 금통위에서 약간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언급을 할게요. 여기 써 있죠. 물가 2.3에서 2.4로 내려가야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 기준이 예전에는 2.3이 돼야 뭐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2.3 고정이었는데 2.3에서 2.4 정도로 이제 기준이 좀 완화가 된 거죠. 금리 인하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코스피는 답답하고 코스닥은 약했으니까 어제도요. 아무튼 참고적으로 알자고요. 한국은행의 어제 이런 금통위 결과는 뭐 약간 비둘기파적이다. 약간 뭐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좋을 것이다. 한국은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리 인하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켰다. 이 정도로 일단 내용을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소식 좀 한 가지 미국 증시 말고도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거 아침 8시 반, 8시 20분 이쯤에 나온 뉴스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속보가 뜨긴 떴습니다. 이거는 악재겠죠? 한국 증시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여튼 하이닉스는 잘 나가고 있죠. 그죠? 어쨌든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삼성전자가 요즘 좀 삐끗삐끗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지수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거는 분명히 악재로 볼 수 있긴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잘 버텨주니까 그래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는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한국 증시도 어제 분명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런 좋은 영향을 좀 받았던 증시이긴 합니다. 뭐 물론 그거를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냐, 저렇게 어제 찔끔 움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냐 싶긴 한데 근데 어쨌든 좋은 영향을 받은 게 이 정도란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을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 시장에 활용을 했으니 그죠? 오늘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네요.
지금 한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 출발 예정인데 이거는 엔비디아의 어떤 재료 노출 그런 개념, 엔비디아 실적이 재료 노출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한 악재와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미뤄졌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낙관론이 많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점들이 이제 중첩돼서 한 번에 작용을 하니까 지금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일 저점 혹은 중요한 지지선을 한 번에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긴 있는데요. 야, 이 정도면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쯤에서 이제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오랫동안 에너지가 누적돼 있다 한 번에 빵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단기 낙폭 과대, 그죠? 어떤 5일선이 여기 있잖아요. 5일선과 이격 과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원웨이 하락도 할 수 있는 조건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아침부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빠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아침 개파락 한 방으로 웬만한 악재는 다 시장에 녹여내고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일단은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개파락을 조금만 하고 장중에 훅 팔아치워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 더 치명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침에 한 번에 훅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를 유입시키기 더 좋은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 그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해갖고 뭐 삼성전자의 부진을 상대적으로 조금 메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좀 부진하긴 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로 좀 넘어가자면요. 그죠? 천비디아보다 제로금리 인하 우려다. 예. 제로금리 인하 우려. 예. 금리 인하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다시 살짝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론에서 지금 살짝 또 비관론이 또 등장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재료도 노출됐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다. 좋은 재료도 노출이 됐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후퇴가 됐으니 그죠? 낙관론이 조금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관론이 또 등장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우는 뭐 급락을 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중요했던 그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PMI 확장 충격이라고 써 있죠. PMI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채권과 달러가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거기 써있죠. 5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어쩌고저쩌고 써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인 그런 지표를 좀 보자면은 이겁니다. S&P 글로벌 US 매니팩처링, S&P 글로벌 컴포짓 PMI 뭐 이런 PMI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좀 많이 상회했습니다. 제조업들이 너무 갑자기 좋아진다. 야,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겠는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야 라는 그런 우려가 살짝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9월 금리 인하를 꿈꿨던 시장이 이 지표 때문에 11월 금리 인하로 기대감이 좀 뒤로 미뤄졌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이게 엄청난 비관론의 등장이다. 뭐 그렇게 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요. 일단 어젯밤에 이런 지표는 분명히 낙관론을 잠재운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낙관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쭉 지속이 되다가 낙관론이 좀 잠재워졌다. 이제 중립적이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비관적으로 좀 나가려면은 뭔가 또 다른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해요. 아직 뭐 비관론이 뭐 시작됐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낙관론 한동안 잘 나가던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면은 오래간만에 전 종목이 다 빠지는 모습, 엔비디아 한 종목이 버텨서 나스닥은 폭락을 면한 거죠. 실제로 보시면 다우 지수나 러셀 지수는 어젯밤이 본격적으로 낙관론이 이제 멈춰버린 게 어젯밤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격렬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걸로 먹고 살던 게 러셀 지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러셀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에 가장 큰 철퇴를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러셀 지수가 좀 많이 빠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던 종목들이 좀 어젯밤에 낙폭이 좀 컸고요. 전 종목이 다 빠졌고 엔비디아 한 종목만 10% 거의 10%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은 0.4%밖에 하락하지 않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만 강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약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은행들인데요. 지역은행들 주가인데 KRE라고 해서 지역은행들 모아놓은 ETF인데 어쨌든 근데 이 좀 비리비리해서 그렇지 뭐 당장 엄청나게 큰 위기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조금 낙관적이긴 해요. 이 보시다시피 시장 추세가 어쨌든 주식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고 대장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 그 매수세 이런 게 좀 강하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시장이 이렇게 조금 출렁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석입니다. 눌림시 매수. 분명히 뭐 지금 시장에 빠지는 건 그래 뭐 지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금리가 올랐으니까 시장이 좀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일단 그저 가격 조정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 조정이지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 공통적으로 뭐 미국 증시고 유럽 증시고 뭐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좀 의미 있는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기존의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그죠? 가격 조정이지 이거를 막 하락 추세로의 전환 그런 거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어젯밤 하락은 좀 강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KRE 이런 지역은행들 주가를 보여드린 거는 그래도 물론 약하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얘네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의 낙관론이 뭐 쌩쌩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보면 뭐 부동산 쪽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리츠라든가 뭐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이 있는데 잠깐 한두 종목만 좀 보자면은 대표적으로 AMT, PLD 얘네가 좀 시가총액이 좀 큰 거 가니까 얘네만 조금 좀 잠깐 한 번만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AMT였죠 좀 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그 부동산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좀 낙관적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워낙 오랫동안 장기간 고금리로 좀 약하지만은 아직까지 비교적 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비관론에 막 엄청난 전마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뭐 비교적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PLD 요거 하나까지만 좀 더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금리에 취약한 종목들 아닙니까? 지역은행들하고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을 했다가 금리 인하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막 급락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시장이 막 본격적인 막 비관론 그런 걸로 전환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가장 취약한 종목들의 모습은 이런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엔비디아는 보시면 뭐 잘 상승하는 모습 그죠? 어쨌든 대장이 죽어야 뭐 시장이 꺾이든가 뭐든가 할 텐데 대장도 잘 버티고 있고 그죠?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뭐 거대한 큰 등치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루에 막 10%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로그 차트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상승이 살짝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그죠? 로그 차트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승률 단위로 이제 보는 게 로그 차트인데 예전에는 진짜 탄력적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 아직도 쌩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만 쌩쌩하다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하죠. 그죠? 시장의 모든 돈을 엔비디아가 다 빨아먹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많이 나타나던 모습이죠. 삼성전자 한 종목 초록불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 다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하락은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좋은 분위기였다가 등장한 첫 번째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애플인데요. 첫 번째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꿈틀꿈틀 위쪽으로 좀 올라가려는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중에 역발상 정도는 뭐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하면 낙관론은 일단 잠재워 놨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비관론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뭐 요 정도 생각을 이제 역발상 정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강력하긴 해요. 아직까지 애플인데 보시면은 이제 딱 중요한 자리까지만 딱 빠졌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막 훼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여기 지난번 장대 음봉의 그 시가 이런 자리들이 어떤 지지선의 역할이네. 딱 일단 이런 자리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시장이 막 엄청 비관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낙관론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약간 중립적인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된 거다.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이렇게 잘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얘도 5일선을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 한번 쿵 쏟아질 수 있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이 유럽 증시에는 미국 지표가 이렇게 발표된 거에 대한 그런 게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ECB 금리나 기대감이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야, 미국 지표가 저렇게 나온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약하긴 약하죠. 다시 살짝 이 비관론을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강해요. 어젯밤에 한번 의미 있게 빠졌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꿈틀꿈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면은 뭐 해볼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근데 해볼 수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빠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기엔 조금 좀 뭐합니다. 좀 하나씩 볼 건데 일단 나스닥 보자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날 수요일날 5월 15일날에 물가지표 발표되면서 이 전고점을 강하게 넘어갔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힘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선 위에 있어요. 아직도 레벨업 한 거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강한 모습이에요. 어젯밤에 찔끔 빠졌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 강한 상승장이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자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강해서 얘는 나스닥은 확인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최소한 뭐 이런 중요한 지지선, 그죠?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선인데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야 뭐 하방에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상승이 둔화된 거긴 해요. 그냥 상승이 둔화된 거. 물론 조금 의미가 있는 음봉으로 보이긴 하나.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하다.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나마 이런 강세장 중에 하락한 거 이런 게 의미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S&P는 조금 뭐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S&P는 이제 지난번 물가지표 때문에 돌파 한착을 했었던 전고점 자리, 여기 역사적 고점 자리를 다시 붕괴시켰어요. 이런 거는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된 거고 지금 보시면 일단 이 5월 15일 날 결정적으로 중요한 양봉이 훼손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도 좀 다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시세의 끝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죠. 장대 음봉이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들 그러니까 이젠 저항이 됐죠. 이런 전고점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를 S&P는 해보자면 충분히 할 만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지금은 S&P라 하더라도 답답한 구간이라는 거, 답답한 구간, 박스권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냥 지금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거 이만큼 먹겠다. 그 정도 이야기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스닥은 강한데요. 뭐 사실 뭐 미국 증시의 대표라고 하자면 S&P 지수가 대표긴 하겠죠. 낙관론이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비관적으로도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때가 아닌가 또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위기를 일주일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위기를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한숨 돌렸죠.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금리, 그죠? 10년 금리입니다. 어젯밤에 올라오면서 결국 다시 물가지표 이거 언더슈팅이었어요. 결국은요. 여기 확인을 한 겁니다. 다시 혼조한 구간에 들어왔고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는 계속 유효하니까, 그죠? 계속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긴 하는데 상승 탄력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아마 일단 둔화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긴 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힘은 충만하다 이거죠. 이거 10년 선물 기준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 아닙니까?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요. 지지선에 딱 걸쳐 있잖아요. 아직 이 자리 완벽하게 이 자리 극복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죠. 이 10년물 금리 10년물 국채 선물의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지지력은 안 나왔고 얘도 거래량 늘었죠. 하여튼 어젯밤에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다들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비관론에 시동을 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쨌든 선물이 다시 붕괴가 되면
그러니까 금리로 치면은 다시 이 자리 여기를 돌파한착하면은 다시 상승 목표치 전고점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비관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볍게 좀 살펴봤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보시다시피 그 이제 음봉을 다 극복을 했죠. 지난 급락을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한 충격을 다 극복을 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이렇게 됐으니까 달러 들고 계시던 분들, 한국 증시에서 한국인 분들 중에서 원달러 환율, 그죠?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어제 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 날에 이미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리 가격입니다. 얘네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낙관론이 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관론의 어떤 가장 큰 수혜를 보던 이런 구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벌써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워낙 강력한 추세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위쪽으로 더 꿈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 9시 7분이니까 괜찮은데 중국 증시 10시 반 개장하잖아요. 한 번쯤은 더 꿈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꿈틀했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어젯밤에 상승하고 이러면서 원자재들이 다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국제유가가 이 자리 위쪽으로 올라왔던 건 오버슈팅이 또 돼버렸고, 결국 국제유가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이제 정해진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아예 이제. 물론 또 움직임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빠지는 모양이 됐는데, 국제유가가 빠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또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또 불확실성, 또 그런 게 또 슬슬 꽃피어 오르고 있다라는 뭐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또 시장의 바람이 또 살살 바뀌어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금값도 그죠? 금값도 달러가 오르니까 좀 하락했다고요. 일제히 원자재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좀 주의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낙관론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서야 낙관론이 좀 멈춘 상황이라 이 지난번에 이 강했던 낙관론의 어떤 추세적인 영향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거 해볼 수는 있겠다. 근데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 그죠? 하방으로 추격이 아니고 반등시 매도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소식이 되게 안 좋긴 했나 보네요. 그 HBM 칩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라는 소식이 되게 악재였나 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2%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안 좋은데, 근데 또 하이닉스는 또 신났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또 그냥 제자리일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어쨌든 의미는 있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좀 중장기적인 의미를 좀 이쯤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요렇게 1년 넘게 시장이 1년 넘게 하락하다가요 1년 넘게 반등을 했고요, 그죠? 왜 반등이라고 표현하냐면 고점 부근에도 못 갔잖아요.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반등 중이었는데, 여기서 고점 하나, 고점 둘, 고점 셋, 고점 덩어리를 3개를 일단 만들어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고점 테스트는 끝났다라고 일단 보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3중 고점형 만들었으니까 고점에 대한 확인은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저점에 대한 확인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상황에서 지난번 이 하락세의 영향이 다시 한번 피어나올 수 있다. 큰 어떤 하락의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코스피는 왜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냐면 약하잖아요. 이 뭐 정배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약하니까. 나스닥이나 신고가에 가는 거지, 코스피는 신고가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답답하니까 약하다. 약한 놈은 약하다라고 봐주고 뭐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일단 코스피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방을 일단 뭐 저는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좀 여기서 마음 졸였는데 일단 뭐 잘 풀리는 듯한 모습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위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또 계속해서 또 들고 갈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중요한 어떤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고점 테스트가 하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흐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죠? 좀 시장 상황이 그렇네요. 풋옵션들은 이제 오늘 갑자기 확 튀어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좀 급하게 움직인 감이 있어갖고 하여튼 뭐 조금 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풋옵션이 살아나고 있고 콜옵션이 왕창 죽고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천천히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이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급락을 했지만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면서 5일선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5일선과 이격도 별로 안 떨어집니다.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방 계속해서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달러 환율도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선, 추세선 상단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돌파 한착했죠. 그럼 이제 오히려 달러는 이제 더 사도 뭐 문제는 없긴 없을 텐데 하여튼 기존에 갖고 계시던 물량들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물가지표 때문에 난리 났던 것들 이 개파락했던 거 갭 다 메웠고요, 그죠? 갭 다 메우고 또 이제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선까지 극복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을 이걸 극복을 했으니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